자, 일단 한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알아두실 게. 잠깐 예, 질문하세요. 예. 그 요즘에 유튜브로 역사 예. 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유사 역사서 환당무기 그게 뭐예요? 환당무기? 당근 신화에 대한.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보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약간은 이제 정사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자기 개인적인 뭐 생각.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그렇게 되셨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시에서는 여러분 이제 제가 1학기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한시에서는. 이제 한시는 5원하고 7원이 있어요. 좀 필기 좀 하세요. 5원하고 7원이 있는데 절구하고 율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구는 5원이니까 일단 5글자씩 되는 건 알겠죠? 네. 요게 4개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요게 5원 절구. 그러니까 제가 1학기 때 했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복습. 이게 5원 절구예요. 자, 이게 5원 절구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율시는 뭐냐면 이 절구가 세트가 되는 겁니다. 5개잖아요. 다시 5. 뭐 다 쓰기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이게 5원 율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는 뭐냐? 율시의 절반이다. 율시는 봐요. 이만큼 있는 거죠.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5개씩 이렇게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 없어요? 내용 무슨 말 아셨어요? 그러니까 한 행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절구는 이 뒤에 게 없다고요. 그래서 율시의 절반. 그럼 7원 절구하고 7원 율시도 알겠죠? 네. 7원 절구는 7개. 요 7개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게 7원 절구예요. 그럼 7원 율시인지 알겠죠? 7개가 어떻게 돼? 세트. 요 7이 하나, 둘, 셋, 넷. 요 7이죠? 자, 밑에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쉽게 같이 하는 거니까. 요게 7원 율시.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한 것 같다고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중간고사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 아는데 복습하는 걸 제가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데 이걸 이제 그래도 기본 복습을 하는 거라 이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5원하고 7원이 있어. 근데 이제 5원은 둘셋으로 끊어. 둘셋. 반드시. 둘셋으로 끊고 7원은 넷셋으로 끊어. 그러니까 7원씩은 셋넷이 아니라 넷셋이 돼. 굉장히 큰일 나죠. 넷셋으로 끊는데 넷을 다시 둘로 끊어. 그러니까 다 3인데 다시 2, 3으로 끊어. 이걸 7원 절구라고 해요. 자, 이해 안 가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셋넷이 아니라 넷셋이에요, 넷셋. 그러니까 7원 이제 제가 이제 시 나오면 그때 설명 드릴게요. 넷셋.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 정도는 모르는 이야기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보겠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동문선 여기 이제 보면 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232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동문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동문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동문선은 뜻이 뭐냐면 동쪽의 문장에서 선별한 책이다. 그래서 동문선. 거기 232쪽에 보면 동문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서거정이 이제 편찬을 했는데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장에서 좋은 작품을 선별했다. 그걸 동문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거정이 뭐 만들었다 어쩌고 나오죠. 뭐 나왔는데 그 밑에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거 만들면 돼. 자, 오른쪽 233쪽 바로 작품을 보겠습니다. 바로 작품 보겠습니다. 자,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 읍다라고 해서 한자 추야 우중인데, 자, 일단 제가 좀 이거는 한자의 음을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달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한자 가로 추야 뭐라고요? 우중. 이거 쓰세요. 가로 안에. 거기 추야 우중이고 그 밑에 한시가 나올 거예요. 한시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추, 무고운. 그 다음에 거세 소지음.
몸을 달아주세요. 한자 실력 뛰어난 분은 안 달아도 돼.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써줘.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면 M, O 이렇게 안 썼어요? O, E 뭐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거 똑같아. 그 다음에 창의 삼경은 등전 말리시. 등전 말리시. 자 보세요. 추야 가을 추자에 밤야자죠. 맞잖아요. 가을 밤에 우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아니죠. 옛날 노래 중에 그 김건모의 노래 중에 뭐 있었죠?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아세요? 예. 그 노래가 비슷해.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잠 내가 못 드는데 모양 생각에 비가 줄줄 와요. 이거 보면 윤동주의 시 나오지 않아요? 부끄러운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나는 하나. 그 시 기억나세요? 몰라요? 윤동주의 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나중에 기회 때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 추풍. 자, 보세요. 녹음 다 하셨어요? 네. 자, 5월은 어떻게 끊어라? 둘셋. 맞나요? 네. 둘셋.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풍이니까 가을바람이잖아. 가을바람. 가을 추자에 바람 풍 때잖아. 이 유자는, 밑에 유자는 오직이라지. 오직. 고는 괴로울 꽃자예요. 괴로울 꽃자. 괴로울 꽃라고 쓰세요. 음은 을푸름자. 을푸름. 그러니까 뭐겠어요? 가을 바람에 오직 괴롭게 웃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갔다고 그래서 요즘 말로 조기 유학한 거예요. 조기 유학. 중국에 조기 유학 갔다고요. 한 뭐 9살 10살 돼가지고 조기 유학을 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부모님과 간 게 아니라 혼자 갔어. 혼자 가서요 공자를 맹자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혼자 가서. 가을바람 불 때 오직 외롭게 읊어. 오직 외롭게 읊는데 거세. 원래는 이제 어떤 책에는요 세로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선이 있어요. 어떤 판본에는 세로, 세상 이렇게 나오고요. 이 거자는 들거자예요. 들거자. 이건 세상 세자죠. 근데 이게 들거자 말고 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 온이 뭔지 알겠죠? 온 세상 할 때. 그러니까 거세는 뭐 세상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거자가 들거자지만 온 나라 할 때 온. 알겠죠? 온 세상이 작다. 지음. 그럼 지음이라는 것의 어원이 뭐의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제가 이야기 안 했나? 배가와 종작이 처음 들어요? 처음 드세요? 들어봤어요? 자, 종작이와 배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배가가 검은 걸 연주를 해. 배가 검은 걸 연주하면 종작이가 요즘 말로 very good, excellent 이랬단 말이에요. excellent. 이해가요? 근데 어느 날 종작이가 갑자기 죽어버려. 다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가 검은 것줄 다 끊어버려. 아, 이제 내 소리를 알아준 사람이 없는데 내 검은 거 연주하면 뭐하냐. 배가 절현. 배가가 검은 것줄 끊어버렸다. 되셨죠? 이게 끝난 거예요. 너무 더워요. 아니, 그러니까 좀 틀으셔야겠는데. 난방이 됐어. 죄송해요. 아니, 어째. 갑자기 더웠다고. 딴다고 좋은데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건 마음에 이열치 좋아요. 아니면 자,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세.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소자하고 소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작다고요. 키가 크다. 이게 적다. 또는 또 하나가 있어. 젊다는 뜻. 이 소가 젊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는 적다는. 그러니까 작다는 키가 크다 작다. 이해가세요? 네. 대소고 이 소는 적다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살, 10살짜리가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9살, 10살짜리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겠어요? 몰라주겠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다. 창문 창자 밖에자. 밖에자. 밖에 삼경 아까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비가 내려. 등불 앞에 등전, 등불 등자의 앞전자예요. 말리심. 말리심을 뭐라고 하냐면요. 써보세요. 감정적 거리라고. 감정적 거리. 자, 이 사람이
최치원이 중국에서 당나라의 중국에서 뭡니까 신라까지 거리 재봤어 안 재봤어? 안 재봤죠? 근데 말리라고 했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리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있죠. 나그네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나그네.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나와야지 이게 국문과인데. 풀리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근데 시원해질 거야. 아, 제가 더워서. 봐요. 이 나그네가 길이 외줄기 남도 300리 재봤어요? 안 재봤죠? 아니, 안 재봤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유식한 말로? 감정적 거리.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쓸 때, 이제 비평할 때 이런 말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남도 300리 등전 말리심의 이 말리심은 감정적 거리다. 그 박목월의 나그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국문과는 뭘 잘해야 돼? 근데 왜 또 켜졌지? 이거 고장났나? 냉방이에요, 냉방. 아, 지금 냉방이야. 네. 근데 난방인 줄 알았어. 놀래가 잘하고. 자, 아니지 않은데. 하여튼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처럼 감정적 거리. 그렇게 이야기. 뭐라고? 저 운전 잘하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신라 이제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 신라 시대는 무슨 제도가 있죠, 여러분? 신라 골품 제도라고 있잖아요. 골품 제도가 있는데 최치원은 육대품 출신인데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합격한 시험이 뭐죠? 무슨 과예요? 최치원이 그 본 시험 이름이 있어. 몰라요? 승리 아실 것 같은데. 빈공과예요. 빈공과. 빈자가 손님 빈자예요. 빈공할 때 빈자가 손님 빈자. 자, 이 빈공과를 잘 알았어요. 빈공과가 뭐냐면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에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들 많아요. 저도 고대 다닐 때 보면 거의 뭐 절반은 중국 유학생이야. 가서 특히 이제 한문학 공부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뭐 말을 잘하지는 못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공과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시험이 빈공과예요. 외국인을 위한 종합시험이 빈공과입니다. 거기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나라 사람들하고 시험을 견주진 않았겠죠. 그런 시험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몇 세에 이제 과거에 최치원이 합격을 하냐면 26세. 18세에 그 과거에 합격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육두품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높이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요즘 말한 7급 공무원 정도 예를 들자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5급이 안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막 밤새도록 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산에 가서 책을 읽다 죽고,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해운대라고 하는 게 해운이 최치원의 호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최치원이 머물다 간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은 알아봐. 해운대 연가도 부르고 노래도 불러. 근데 해운대 해운이 뭔지 물어보면 몰라. 이해가세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해운대가 최치원이 머물다 간 곳이라는 뜻이에요. 부산 해운대 있잖아요. 그래서 18세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자, 여기 써보세요. 소리에 써보세요. 소리에 반복과 변주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 쓰고 나서는 소리의 반복과 변주. 소리의 반복과 변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거 이제 한자로 봐야 되는데, 한자로 봐볼게요. 지금 첫 번째 일풀 음자였죠. 보세요. 음동을 적으세요. 한자에서. 두 번째가 지음할 때 음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자죠. 이게 이 소리의 반복과 이게 변주라는 게, 잘 봐요. 우리말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자로 보는 거, 한자로.
자, 반복됐죠? 잘 봐요. 근데 심은 약간 바뀌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됐다가 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소리의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의 반복과 변주.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이제 한시 가지고 이제 이 뜻을 써라 이러면 막 이런저런 썰을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엑조티시즘. 이게 엑조티시즘인데 이게 뭐냐면 이국적 정서. 써보세요. 이국적 정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제주도에 가서 막 야자 숲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래놓고 나 어디 뭐 동남아 갔다 왔다라고 뻥을 칠 수도 있죠. 그 제주도 같은 데는 이렇게 야자수가 있으면 상당히 이국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여행을 여러분 왜 여행 가는 줄 아세요? 좀 우리가 있던 곳하고 좀 색다르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맞죠? 제주도 왜 가요? 좀 색다르죠. 여기 있는 거하고. 맞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정서를 느끼고 또 어떤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의 느끼는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쓰면 돼. 이걸 이제 막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주의 공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운동주의 어떤 식 제가 서시 말이에요. 쉽게 쓰여지지 쉽게 쓰여지지 않으시 뭐였지? 윤동주의 그 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해서 창밖엔 봄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 시대인데 쉽게 씌어진 시, 쉽게 시가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야. 그래서 이제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했잖아요. 유학을 갔는데 혼자 이제 있는데 창밖에 막 밤비가 속살거리는 육척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다미돌 6개. 아주 작은 방이에요. 맞죠? 네. 방석 6개. 그러니까 실제로 6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작은 방이 육척방인 남의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막 시가 쉽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씌어진 시예요. 여기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쉽게 씌어진 시.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 시대에 쉽게 시가 쓰여지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응?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살을 붙이려면 이렇게 막 연결시켜서 쓰는 걸 좀 할 줄 알면 좋아요. 이해가십니까? 여기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고 이 시는 되게 슬픈 막 작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 줄이면 끝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설프려면 여러분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어떻다 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감노사에서 해원의 시에 차운하다 이런 말 나오죠? 나와요? 감노사 차 해원 해원운 감노사 차 자, 그 한자 가로 있잖아요. 감노사 써보세요. 해원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감노사에서 해원에 그렇죠? 시에다가 차운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차운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맞죠? 차운이 뭐냐 써주세요. 앞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은 시에 뭘 가져올까? 운이니까 운자를 가져올까.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차운이라고. 앞사람이 지은 시에 운자를 가져온다. 자, 문자가 뭐냐면 자, 여기까지 쓰셨죠? 이거를 막 깊이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아분 이런 걸 공부를 좀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아분만 해. 한 학기 동안 아분만 하는데 책이 이렇게 듣고 하면 한 3분의 1 하나 끝나. 한 학기 동안 공부해. 야, 이 아분이 그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막 복잡한 걸 공부할 필요 없고 포인트만 잡으면 보세요. 시가 있죠. 자, 제가 하라는 대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뭐가 나와요? 청이 있나? 이거 말도 청자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 끝에 명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가벼울 경자 그 두 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줄 밑에 이름 영자가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글자 찾겠죠? 네. 네 개를 통과하죠. 그럼 이제 우리말로 써봅시다. 청. 우리말 써봐요. 영. 자, 아분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분이 뭔 소리냐면 아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시는 자,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5원 뭐다? 절구라고요? 지금 이게 절구면 20자밖에 안 되는데 세트잖아, 세트. 그렇죠. 이 5원 율시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저희 율시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마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지만 그냥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 이해가요? 보세요. 이게 몇 자예요? 40자 아닙니까? 40자니까 율시인 거예요. 절구가 아니에요. 절구가 아닌데 자, 그러면 율시는 뭘 보냐? 이걸 이제 수함경미라고 해요. 두 개 해서 수함경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수는 머리라고 하고요. 함은 턱이라고 턱하면 경은 목, 이는 꼬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절구는 기승전결은 들어보셨죠? 네. 절구는 기승전결이라 하고 율시는 뭐라고 한다고요? 율시를 기승전결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수함경미라고. 한자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뜻만 알았어요. 이거 뭐 여러분이 한자까지 알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 이 율시는 자 어쨌든 수함경미의 끝부분이 비슷한 글자로 묶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자, 앞에 있는 글자는 자음은 필요 없어. 자음은 따지 마세요. 자, 모음만 봐. 모음만 보라고. 자, 비슷해 안 비슷해?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 율시 아부는 자음을 따지지 않고 뭘 따진다고요? 모음만 따져.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모음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글자를 써놓으면 이 치읓이나 미음이나 기역이나 미음이나 이런 거 빼고 뒤에 있는 글자 있잖아. 영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 걸 아분이라고. 아분이나 이게 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문자에서.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발음이 다른데 거의 중국에서 온 발음하고 우리나라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똑같은 예서 총 같은 걸 칭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와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읽지만 우리 청으로 읽지만 그 아분이라는 건 중국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뭐 어쨌든 그 끝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해요. 어려우면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되고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봐요. 어떤 사람이 끝글자가 명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이 명이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시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차원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옛날 사람 대단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거 읽기도 어려워. 이 사람들은 이걸 아분을 받자고 쓰는 거라니까. 어려워 쉬워요. 우리는 지금 보고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 사람 맨날 하는 일. 아니 하는 일이 그건데 이 사람들도 글 쓰지만은 않아요. 관리 뭐 다 일들 하면서 쓰는 거니까. 밥 먹고 이 사람들이 글 쓰지만 않는다니까. 다 뭐 관직에 가가지고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쓰는 거지. 과거 시험을 볼 때도 오늘 주는 그렇죠. 오늘 주는 건데. 이렇게 주는 그렇죠. 준수.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안 했나? 그 이몽룡 있죠. 이몽룡은 알아요? 그 춘향전에 이몽룡한테 나중에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 변학도 이야기 찾아가니까 글자를 줘요. 뭘 주냐면 고자를 줘요. 고자를 줘요. 너 이 고자 가지고 시 한번 써봐. 네가 시 잘 쓰면 너 이렇게 뭐 먹을 거 다 먹여주고 뭐 그렇게. 그거 알죠? 그 이야기는. 그래서 고자를 딱 주니까 바로 이몽룡이 시를 쓴 거예요. 그 시 아세요? 네, 관리들이 네. 보름을 떠도록 괴롭히고. 네, 그러니까 금순, 미주, 천인설 나오잖아요. 금술잔에 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방가요 완성.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그래서 기름 나왔잖아. 기억하시죠? 총누락시 민누락.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보세요. 가성고쳐 원성.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은 곳.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고자 딱 맞추잖아. 여기 고자 딱 맞추. 자, 아분 돼야 돼. 오자 돌림. 이제 아분 좀 뭔지 알겠어요? 아분은 자음은 안 따진다니까. 여기다 초라고 써도 돼. 여기다 보라고 써도 돼. 밑에 모음을 따지는 거. 그게 아분이에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똑같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이 안 돼도 돼. 그건 아버님.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려면 이거 가지고 막 한 학기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버는 보험만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건데 보세요. 그대로만 써도 되잖아요. 이런 게 어렵다니까. 이걸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림 곧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또 불곧자. 멋지죠? 네. 금술자. 그러니까 이거 이시 읽어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쓰겠어요? 너를 내가 처단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시.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시. 이제 이 시는 뭐 한자까지는 읽으려면 어려웠으니까 그냥 이 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된 걸 좀 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시는 한시에서 여러분 앞에 경치가 나오고 뒤에 감정이 나와.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이걸 알아야 돼. 앞에 경치가 나와. 선경. 뒤에 감정이 나와. 뭐라고 할까요? 뭐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종 아니에요? 네. 우리는 초코파이 나오잖아요. 앞에 경치가 나오고 뒤에 감정이 나온다. 뭐라고 한다? 선경, 정경. 한시는 무조건 선경 후정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한시는 무조건 선경 후정이 없는 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뭘 이야기해요? 이 경치를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경 후정 꼭 알았어요? 되게 유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과에 오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문학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물어보면 돼. 또 선경 후정 이야기해봐. 근데 말 못해. 그럼 국문과 나왔다고 말하면 되는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국문과 다니는 걸 알리면 안 돼. 자, 됐죠? 하여튼 선경 후정이에요. 선경 후정.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속세의 객 이르지 못하는 곳. 밑줄 쫙 치세요. 속세의 객 이르지 못하는. 이게 감노사가 있는 산. 감노사가 있는 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노사가 있는 산. 할 얘기 너무 많아. 여기 지금 해원은 누구냐? 해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해원. 이 해원 나왔죠? 해원의 시 차원하다. 해원이 누구냐면 의천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천대사의 제자라고 써있어요. 해원의 시 있잖아요. 해원이 누구라고요? 의천대사. 의천대사의 제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하여튼 속세의 객 이르지 못하는 곳. 이게 뭐라고요? 감노사가 있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감노사라는 건 뭐냐면 한자 보면 달감자에 이슬로자죠. 그러니까 단 이슬이 있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 이슬이 이렇게 잘 떨어져서 내리는 곳 같아. 올라보니 마음이 맑아지네. 산 모양 가을에 더욱 좋고 강물빛은 밤에 오히려 밝구나. 대꾸가 기가 막히죠. 산 모양이 가을에 좋고 강물빛이 밝아 흰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외로운 배 홀로 가벼이 가네. 부끄럽구나. 달팽이 뿌리에서 반생을 공명이나 찾았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장자요. 그렇지, 장자에 나온 달팽이 뿔을 좀 설명 안 할 수가 있어요. 달팽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뭐 그림자 못 보이니까 아니어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달팽이라고 칩시다. 이 달팽이에요. 달팽이인데 달팽이가 뿔이 있잖아요. 그건 알죠? 자, 요 이야기 조금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 자, 달팽이의 왼쪽 나라가 있고 오른쪽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달팽이 무슨 나라? 왼쪽 나라하고 오른쪽 나라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달팽이는 뭔 소리냐? 달팽이 뿔은 뭐냐? 중국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 땅이 넓어요? 작아요? 이거 완전 뻥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달팽이 뿔. 자, 달팽이 뿔은 또 누가 나와야 되냐? 누가 나와야 돼? 백거이라는 사람. 백거이라는 그 중국의 당나라 시대 시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가냐면 제가 한자 쓸 줄 아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말 쓸게요. 와우 각상 써보세요. 우리말로 재미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쓰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네 감정을 써봐 했는데 감노사에서 뭐 정치를 나타낸 시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맞잖아요. 그 막 썰을 풀어야 된다니까. 자, 백거이가 와우각상 쟁화사 석화강등 기차시.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자막이나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한자 다 나옵니다. 한자까지 우리가 안 쓸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거 뭐냐? 와우, 달팽이. 각상, 뿔 위에서. 달팽이 뿔 위에서 다퉈. 무슨 일로 다투는가?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이 참, 그러니까, 아니, 중국이 달팽이 뿌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개미뿔이라고 해야 되나? 개미뿔도 안 되지.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석화강중 기차. 저는 이 시 중에 압권이에요. 여러분, 석화강중 기차신이 뭐냐면, 석화가 90도래, 90도. 강중이 뭐냐면, 불빛 같은 찰나. 이 옛날 사람들 시작 보세요. 얼마나 잘 쓰니? 찰나에 기차신.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카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느냐.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이 세상은 뭐냐? 90도의 불빛 한번 탁 하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아니, 한 80세 돼가지고, 여러분 80세는 없으시죠? 80세 돼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봐요. 1분도 안 걸려. 그러지 않나요? 내가 그냥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90돌 불빛,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내가 100년 살아봤자 90돌 불빛 같은 찰나 아니에요? 어때요? 이 있어요? 지구의 45억 년보다 몇백 년이 더 전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수부수빈 차원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니 불개무소 시치 입 벌려 웃지 않으면 입 또한 바보라네.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밑에 건 몰라도 이 와우각상 쟁화사라는 백거의 시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쓰려면 그냥 이 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부의 수준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 보니까 영화 어땠어? 너무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 막 영화의 어떤 장면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서 다른 영화하고 비교하고 이게 나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쓰라고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쓰면 안 되고 이거와 관련된 걸 뭐가 있으면 막 끌어서 이렇게 쓸 줄 아는 그런 연습. 예, 그러면 찰나 한문에 뭐예요? 찰나라는 게 뭐예요? 석화광중 기차신. 그러니까 이게 석화가 불빛이잖아요. 그렇죠? 네. 광중이 이게 찰나. 불빛 같은. 그러니까 정광석화. 그러니까 90돌의 불빛 같은 찰나. 그러니까 이걸 90돌 불빛인데 그걸 찰나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찰나가 한자에 찰나가 나온 건 아닌데 90돌 불빛 같은 찰나의 순간에 그걸 이제 석화광중이라고 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시에 한문 이렇게 좀 인용해도 돼요? 당연히 안 인용을 해도 되죠, 당연히. 그런 백거이의 시에 이게 이제 대주라는 시인데 술자를 대. 아니 여러분이 이 시에 대해서 뭘 쓰라고 했어. 근데 아니 이 시가 보면 뭐 너무나 좋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막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막 끌어들여야지.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그걸 줄만 인용해서 시를 써도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이걸 인용해서 써도 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막 아까 했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이런 것도 쓰고 막 이제 한 연결을 좀 시키라. 이거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 선경 후정도 쓰고 뭐 이런 것도 갖다 쓰고. 그 우주의 네. 공간이나 배경이 어두컴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어두움이랑 고요함은 한문 한자로 어떤 게? 뭐 고유할 정자 쓰겠죠. 고유할 정자가 있잖아. 칠흑 같은 흑자. 그러니까 흑자는 이제 거물 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이나 정이 있는데 예, 그렇죠.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국문과는 한마디로 뭐냐? 설문학과예요. 그거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국문과는 설문학과 맞아요. 몰라요? 썰을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놓으면 그걸 막 끝에 막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의 느낌을 쓰라면 여러분 몇 줄 쓸 것 같아요? 이런 지식 하나도 없어. 몇 줄 쓸 것 같아요? 쓸 게 없다니까. 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산모양 가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 한자들이 쭉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런 그 밑에도 보면 그 참 나오잖아요. 참 그 보면 와각상 이렇게 나왔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한자. 자참 와각상인데요. 요 참자가 부끄러울 참자 써보세요. 부끄러울 참. 찾으셨어요? 스스로 자자 옆에 참이 부끄러울 참이라고 참. 와가 요게 달팽이 와자예요. 와. 말해도 되겠죠? 달팽이 와. 와우각상. 그렇죠. 와우각상. 와가 나왔잖아요. 달팽이 뿔 위에서. 달팽이 뿔 위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반세. 이게 한평생이죠. 반세. 요 글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이거 알면 대단한 분인데. 멱이에요, 멱. 찾을 멱자예요. 찾을 멱. 그 다음 뭐예요? 공명. 멱 공명. 이해 가십니까? 요 멱자 이 글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몰랐어요. 찾을 멱. 찾는다. 네, 찾는다. find 할 때 찾다. 그러니까 공명을 찾는다고. 부끄럽구나. 반생을 내가 공명이나 찾았다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제 아까 배운 거. 자, 아까 배운 거 뭐 있었지? 기억나야 되는데. 월산대군의 시 기억나요? 주강에 뭐 읽어보세요. 주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구기하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저 오너라. 있었죠? 그때 그 무심한 달빛을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 뭔가를 내가 가지고 이거 쓰려면 봐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물론 쓸 수는 있어. 근데 한 줄 쓰면 끝난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딱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또 나올 수 있다니까 올해 리포트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여기 이거 속세 객 이래지부터 이거 5번 쓸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것저것 여러분이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좀 할 말? 많이 어려워요? 짚어가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아니 근데 이번 시는 한자인데 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말만 했잖아요. 속세의 계기를 못하는 곳 올라보니 마음이 맑아진다. 산모양 가을에 좋고 가을빛은 밤에 바꾸나. 그러니까 이런 시는 뭐다? 선경 후정. 경치를 먼저 가져왔다. 감정을 뒤로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이 와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달팽이뿔. 그러니까 달팽이뿔은 어디 나왔다? 장자에서 나왔다. 장자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백거이의 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인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잖아요, 여러분. 밤이 깊어가니 싫은 나라 깊어가니.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임을 보내면까지만 한 번을 좀 마무리할게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네, 하나만 더. 임을 보내면 그 정지상의 시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지상의 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험에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그 한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여러분의 이해 돕기 위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까지 내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임을 보내면이라는 시를 보면 일단 이거는 오원이고 절구 같아요, 율시 같아요? 예, 율시죠. 이게 40자예요. 율시, 오원 율시. 이제 알겠죠? 오원 율시가 뭔지. 8개. 예, 지금 5개씩에서 5, 8에 40이잖아. 맞죠? 예. 둘. 오원 율시인 거예요. 오원 율시고 일단 우리말 한번 보시죠. 뜰 앞에 나뭇잎 하나 지자 침상 아래 온갖 벌레가 우네. 있죠? 훌쩍 가시는 임 잡을 수 없는데 유유히 어디로 가시나요?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남포의 봄 물결 푸를 때 이미여 훗날의 기약 어기지 마소서. 지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시의 시적으로 하자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남자라고 하실 수가 있지?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침상 아래 벌레가 운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훌쩍 가시는 임을 잡을 수 없.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남자가 가고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있잖아요. 그게 뭐야? 여자가 시적 노래하자예요? 남자가 노래하자예요? 여자죠, 여자.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옛날이지 지금. 아니 아무튼 이거는 옛날 관점으로 봐야지. 이거는 정상 남자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1학기 때 이야기 안 했나?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페르소나라고 한다니까. 페르소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면.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잖아요.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가 여자야 남자? 여자죠. 김소월이 여자야 남자?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시를 썼다고 해서 시적 화자가 남자만 일 필요 없다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의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가 가면 쓰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그 역할을 하면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도 페르소나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건 정말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여자고요. 그래서 정기상 남자인데 이 시적 화자는 당연히 여자고 여기 또 보세요. 산 끝나무까지 따라가던 마음, 이 따라간다고 나오잖아요. 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다음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 남포에다 동그라미 적으세요. 남포의 봄 있잖아요. 남포 동그라미 뭐라고 쓰냐면 이별의 장소예요. 이별의 장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별의 무슨 정거장? 부산 정거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포. 그러니까 남포는 뭐냐? 대동강 지역의 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대동강 주변의 지역이 남포예요. 아시겠죠? 봄 물결 풀을 때 이미여 훗날의 기억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뭔 소리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적인 화자는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시적인 화자를 보니까 뜻앞에 나뭇잎이 져. 자, 이게 계절로 볼까? 계절. 가을, 그렇죠. 가을. 이 시는 내가 한문 안 읽을게요. 이 한문 여러분이 머리 지나니까. 우리말만 보고 설명드릴게요. 가을이죠. 그러면 지금 내 사랑하는 임이 언제 떠나는 거예요? 봄에 떠났다고? 지금 그 앞에 나뭇잎 하나 진짜 봄이라고 어떻게 하죠? 밑에 남포에 봄을 봤다. 예, 뭐라고? 밑에 남포에 봄을 봤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돌아오지 기억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어기지 마소장. 이거는 미래. 남포에 봄물결 풀을 때 그 훗날의 기약 잊지 마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임은 떠난 거는 가을이지. 맞아요? 어렵나 이 말이?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지금 뜰 앞에 나뭇잎이 졌잖아요. 네.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나뭇잎이 졌을 때 벌레가 울잖아요. 네. 그때 훌쩍 떠나갔잖아요. 네. 그 임은 가을에 떠나는 거라니까. 네. 가을에 떠난 거고. 그러니까 남포의 봄 물결 풀을 때 이미여 훗날의 기약 거기 이 부분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을에 이미 떠나갔어. 근데 뭐 언제 돌아와? 봄이 되면 나에게 돌아와.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가을에 떠났는데 내년 봄쯤 되면 나한테 반드시 돌아와라.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그래서 시적인 화자가 여자고, 그래서 이 정기상의 시는 이제 송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정기상 시는 뭐가 있냐면 이 대동강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상당히 무상이 나오는데 대동강 요 이야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거기를 1학기 때 제가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1학기 때 안 했으면 우월장제 초대했다. 이 기억나요? 흥분남포 동비. 우리말 써서 대동강 하시지? 이 사람은 대동강을 되게 좋아해요. 별로 몇 년, 10년, 몇 살, 10년. 자, 보세요. 우월, 비가 겠어요. 장제, 흰 강두개. 조색다, 풀잎이 이들이들. 여러분, 비가 개고 나서 장둑에 보면 풀들이 어때? 막 잘 피지 않나요?
비가 개곤하면 그래야 돼. 송군 그대를 보내. 어디서 보내? 여기 남포 나와 있나? 정기상은 남포 엄청 좋아해요. 시에 남포가 많이 나와. 남포가 이별의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동비가 슬픈 노래가 움직이네. 슬픈 노래 북받치. 그러니까 이 대동강이 남녀가 어떤 장소야? 헤어지는 장소. 이별. 그런데 이게 기가 막혀. 대동강 화시진.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것이냐?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것이냐? 왜 안 마르냐? 별루년년 천록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덮고. 그러니까 이 남녀가 헤어지니까 특히 여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겠죠. 여자들이 이렇게 눈물 막 흘리니까 이 눈물이 뭐가 돼? 눈물 바다가 돼요. 눈물 바다가 돼. 그럼 여기서 배가 뜨겠어, 안 뜨겠어? 배가 뜨겠죠? 네,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특징이 그래요. 자, 여기서도 시작하자 보니까 여자애, 남자애 딱 보니까. 남자애? 여자죠. 하여튼 뭐 님이 떠나가서 슬프다 이거 다 여자예요. 물론 이제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요즘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옛날하고. 이거는 요즘의 관점 보면 안 되고 그 시대적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예요, 진짜. 총기상이 남자잖아요. 근데 이게 페르소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멋지지 않습니까? 대동강 비가겐 김강두개 플리트 이들 남포에 인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그러니까 이별의 눈물을 찔찔찔 흘리니까 배도 떠서 갈 정도다. 이 뻥이에요, 안 뻥 아니에요? 다 뻥이죠. 완전 뻥이죠. 근데 보시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라는 것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이 많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을, 그러니까 이런 시를 만약에 여러분 봐요. 제가 이 시를 왜 썼냐면, 요 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정지상은 남포를, 그러니까 이별의 장소로 대동강을 좋아하는 시인이다. 그래서 그 정지상에 뭐 대동강이나 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면 요즘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그거죠. 거기 대동강 정지상 치면 한시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안 떠요. 그럼 뜨면 복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붙이기하고 그냥 붙이는데 여러분이 한자 타이핑 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까도 여기 지금 백거이에 대주시 딱 치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한자 쓸 필요 없다니까? 그냥 붙이고 여기서 썰 풀고 그러면 돼요. 이번에도 시험에 이 한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 시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 이렇게 쓰면 점수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니? 아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걸 알려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를 공부할 때 한자는 잘 몰라도 돼요. 한자는 제가 이제 좀 약간 곁다리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한시라는 게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네. 옛날에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뭐 이런 개그맨이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세 편 남은 거 좀 보고 또 다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전은 너무 이게 막 머리 아프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때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섞붙여가지고 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